네, 반갑습니다. 오늘 OM YM한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이혜인입니다. 네, 오늘은 저는 Why Not? 메나텍 비즈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 강의가 끝났을 때 정말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이 메나텍 비즈니스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과 직업이라는 거를 나의 인생과 뗄 수 없죠. 정말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나의 직업에 일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종에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시대가 변하면서 지배적인 어떤 생각들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농경사회가 당연했던 그 시대에는 일하면 당연히 농사를 짓는 걸 생각했었죠. 그런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지금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에 종사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고 살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나는 평생 하면 너무 좋겠다,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승진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전문가가 돼서 이 업종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떠올리시든 어떤 생각을 하시든 그 모든 직업들은 이렇게 4가지로 다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본인도 성공한 기업가이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의 강의를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 많은 부자들을 탄생시킨 분이기도 한데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현금 흐름 4분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E는 직장인, 인플로이라고 해서 고용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S는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해서 전문직이나 자영업, 자기가 스스로를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는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서 사업가, 500명 이상의 직원들을 소유하고 있고 시스템을 소유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군에 속해 있죠. 그 다음 투자가 많은 분들이 되게 원하는 그 부분인데요.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전 세계 어떤 직업이든 이렇게 4가지로 다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4가지 직업군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돈 버는 방식도 다르지만 더 많이 다른 것,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장인들. 직장에 들어가서 다른 누군가나 또는 회사를 위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바로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내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높은 봉급, 또 좋은 복지 혜택이 있는 곳이 안정적이고 나에게 혜택이 있는 너무 좋은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사는 그래서 초과 근무 수당이 얼마예요? 그래서 유급 휴가가 며칠이나 되나요? 이런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은 분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전문직 자영업자들인데요. 이들은 혼자 스스로를 고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은 독립입니다. 내가 하는 게 낫겠어. 누구 밑에서 일 못하겠어. 그리고 내가 직접 내 손이나 머리를 써서 이룬 성과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전문성이나 관리 능력은 되게 뛰어나지만 이 리더십이나 협력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은 사업체를 소유한 게 아니라 사업체가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S가 사실은 셀프 인플로이드가 아니라 slavery, 노예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사업가 유형인데요. 대형 사업체, 내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해서 자영사업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사업체를 소유해서 거기서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부의 구축이고 내 팀에 합류시킬 최고의 멤버를 찾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최고인 사람들을 모아서 내 팀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영입하는 그런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체를 떠나 있더라도 여전히 수입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분류이죠. 그리고 마지막 투자가는요, 돈을 낳는 부류. 그래서 재정적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고요.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고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에 늘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4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속하고 계시고 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기요사키인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4가지로 분류는 되지만 E와 S 사분면에 95%의 사람이 몰려있고 그곳의 현금 흐름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B와 I 사분면은 사람은 5%밖에 분포해 있지 않지만 현금 흐름은 95%나 분포해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큰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나는 그냥 큰 돈 필요 없어, 지금 먹고 사는 거 만족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너무나도 경쟁이 심각하고 또 이렇게 시간과 내 노동을 바꾸어서 얻은 그 수익은 자산 수익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불안정하다라는 게 리스크인 거죠. 혹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 아시죠? 제가 시대는 변했다. 개미와 배짱이, 그러니까 노동 수익이 각광받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개미와 배짱이 이미지를 찾았는데 여기 만화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미가 물었어요. 배짱아, 겨울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니까 배짱이가 개미야, 난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한 거예요. 개미가 감동을 받았어요. 배짱아 이러고 있는데 그 배짱이가 말한 게 나는 육식동물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배짱이가 놀고 먹은 이유가 있어요. 얘네는 제가 실제로 찾아봤는데 얘네는 곤충을 잡아먹는 애들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개미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몰랐죠? 저도 오늘 이거 찾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섭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냥 개미처럼 일하면 돼, 열심히 일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시대와 완전히 다른, 그리고 지배적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관념과는 정말 실제는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분야에 있든지 우리 노력은 당연히 해야 돼요. 쉽게 돈 버는 곳은 없어요. 대신에 방법이 다른 거죠. 조직은 여러분들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 더 큰 리스크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활 수준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를 다 해야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부양해줄 자녀의 수는 너무 많이 줄어있고 또 그에 반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수명은 너무나도 늘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내 노동 수익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가지고는 내 생활을 지금도 안정적이야, 지금 정도면 충분해라 하는 그 생활조차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내일 비가 올 확률이 95%라면 당연히 우산을 준비하겠죠. 오늘 마침 강의에 맞춰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삶에 비가 올 확률이 95%라면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불안정한 노동 수익의 결말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95%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스템에 활용당하는 삶 말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삶으로 5%의 지대로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차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원하지만 BI 사분면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 방법이 없고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ES 사분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B 사분면으로 넘어가서 궁극적으로 또 I 사분면까지 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B 사분면 넘어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기업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여기에는 자본도 또 너무 많이 들고 내 능력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힘든 방법이죠. 두 번째는 시스템을 사는 방법. 잘 되어 있는 스타벅스나 뭐 프랜차이즈 같은 거를 내가 로열티를 주고 사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이 S사분면에서만 있어 봤던 그런 사람들이 진짜 B사분면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한 그 방법이 바로 활용하는 방법,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 투자로만 가능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플랜 A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그 줄인 마진으로 소비자에게 훨씬 싼 값에 소비재를 제공하고 또 수익의 일부까지 환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유통 채널을 내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시스템을 배우고 복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신유통 방식인 이유는요. 과거에는 이제 그냥 총판 대리점 이런 중간 유통 마진을 많이 거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중간 유통 단계마다 마진이 붙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2차 유통이 발생하게 되면서 대형 할인 매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제 큰 부지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했던 일이고 또 주변의 환경적으로는 각 개인마다 차가 있어야 돼요. 자그마한 그냥 봉지에 물건을 사던 시대와 다르게 내가 일주일치, 2주치를 사서 가지고 와야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가 있어야 됐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제품들 또는 식품들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가 집집마다 있어야 됐던 시대가 이때였던 거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대형 할인 매장이 굉장히 급부상하게 되고 여기에서 대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구축해 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대가 좀 더 발전하면서 인터넷과 홈쇼핑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인터넷으로 내가 직접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제품을 볼 수 있고 상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찾을 수 있고 또 그 사진이 바로바로 뜰 정도로 인터넷망이 굉장히 잘 깔려되는 시대가 필수였던 거죠. 그 다음에 택배가 반드시 곳곳마다 갈 수 있는 택배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서 내가 주문한 것이 한 달 뒤 막 그때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안에 2, 3일 안에 지금은 하루만 해도 오잖아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인터넷과 홈쇼핑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베이스가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3차 유통이 완전히 정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소비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나면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 4차 유통이 온다라고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게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신개념 새롭게 유통의 변화에 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큰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 다 독식했던 시장에서 이제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변화이기 때문에 나의 기호와 나의 선호와 상관없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별명이 붙은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밝은 미래에 대한 기회를 주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은 세계 경제 회생의 주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굉장히 장려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업계의 고문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렸던 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라고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이분은요. 정보와 사회는 프로슈머의 시대이다. 내가 소비가 소득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어떻든 건 상관없이 세계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또 유수한 리더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미래학자라고 볼 수 있는 김태수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현재 법학 교수이면서 또 한국공유정책위원장으로 국가산하기관에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미래 육성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 이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책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발전이 느리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잘못 뿌려진 씨앗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차근차근 다가와야 됐던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너무나도 빨리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햇볕을 받아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너무 딱딱하게 얼어있는 겨울 언 땅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뿌리가 내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전 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민 소득이 2만 불 이상,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내가 좋은 것과 생계를 위한 어떤 선택이 아닌 나의 진짜 건강을 위한, 나의 삶의 질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 인터넷과 홈쇼핑 시장이 완전히 정착이 돼야지 그 다음 발전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88 올림픽 때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작은 나라가 88 올림픽을 개최하다 보니까 수많은 선진 국가들이 발견을 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와야지 하고 무분별하게 많은 유통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1,826달러의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소득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섣불렀던 거죠. 그리고 개인 자동차도 없었고 가전제품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던 시대, 신용카드도 없고 TV는 심지어 흑백 TV라서 내가 빨간 옷을 사고 싶은데 노란 옷을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 TV 채널도 5개밖에 되지 않았으니 네트워크 마케팅이 절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빨리 무분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만 남기고 이제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10년 차이를 두고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는데 이때 80년대 다단계 판매로 변종이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90년대 들어서 합법과 불법으로 법이 제정되게 되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점점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우리나라의 지금 홈쇼핑 시장만큼 굉장히 성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물결은요, 우리가 내 개인의 기호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시대는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을 사용하든 아니면 사업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태수 박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 직접 판매 업계 시장은 5조 시장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청동우리 사이에 섞여 있는 백조다. 그래서 지금은 조류 전문가가 아니면 병아리 시절에 오리와 백조를 분간하기가 어렵지만 겨울이 지나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백조 시장에서 전 세계를 누빌 백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단행법이 필요하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굉장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웰니스 기업인 메나테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에서 비즈니스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메나텍입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골드만삭스 잘 아시겠죠? 네, 세계적인 투자 은행인데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투자 은행인데 여기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건강과 웰니스 그 분야와 함께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나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고 또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과 웰니스는 뗄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빅뱅과 같은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나텍은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웰니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글리코 영양소, 글리코 뉴트리션은요, 현대 식생활로 섭취가 어려운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량의 다당체 성분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독점 제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가 무엇인가? 세포에 우리 몸 60조 개를 이루는 그 세포 각각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을 이루는 영양소입니다. 이 영양소는 인지하고 면역하고 대화하는 이 촉수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포 촉수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내 몸에서 부족하다면요, 우리 장기가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없고 내 생명의 모든 현상들이 멈추기 때문에 내 생명과 직결된 영양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10만 개일 때 정말 완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보통의 현대인들은 3, 4만 개밖에 없어서 우리가 완전한 건강의 상태가 아니라 좀 피곤하고 아니면 질병을 진단받진 않았지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10,000개 이하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대 질병에 걸린 분들, 암 환자인 경우에는 그 특정 부위나 또는 몸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사슬이 부족하다, 이런 촉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으로 이미 완벽하게 과학으로 입증된 글리코 영양소, 세포 촉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메나텍에서는요, 먹기만 하면 이 모든 이론이 실제 현실이 되는, 내 몸속에서 현실이 되는 그런 제품을 상용화해서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걸 독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잘 먹어왔는데, 그동안 선조들은 그러면 이런 거 안 먹고도 잘 살았는데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지금 현재 먹거리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과대 포장 탑5에 명예 1위, 명예가 맞나요? 불명예 1위, 리얼 브라우니는요, 상자의 빈 공간 비율이 83.2%라고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4개가 들어있어요. 상자가 이따만한데 진짜 브라우니는 이렇게 4개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지금 칼로리는 굉장히 많고 양은 되게 많은데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정말 작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했었을 때 1950년대에는 이 정도의 양을 먹었을 때 내가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이 채워졌는데, 2000년대 이후로는 이만큼을 먹어야지만 영양소가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몸에 영양이 고갈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고, 무엇보다 내 세포의 촉수를 이루는 내 몸 곳곳에 세포들의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이 당 영양소, 세포 촉수를 이루는 글리코 영양소는 현저히 부족한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당 영양소를 제품으로 공급을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또 특허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영양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치료 결과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변화들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영양소는, 이 식품 보조제는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당 영양소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내 몸이 원래 할 수 있는 그 치유 능력을 당 영양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영양의 재료가 공급이 되다 보니 이 모든 회복들이, 이 모든 건강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특허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메나텍은요, 너무나도 많은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비전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다 가지고 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4가지만 가지고 왔는데요. 메나텍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만 등재될 수 있는 나스닥에 상장되어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MIT에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의 글리코 믹스 분야를 이렇게 선정을 했었는데, 그 글리코 믹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메나텍이 그 포럼에 가서 이제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메나텍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또 사이언스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특허 분쟁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특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25개의 제약회사들이 이걸 뺏으려고 특허 분쟁 소송을 이제 특허청을 상대로,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내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이언스지에서는요, 누가 글리코의 주인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회사의 연혁,
그 다음 회사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 그 다음 회사가 그동안 해왔던 임상 자료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메안텍을 지지하는 그런 사이언스지라는 이런 공식적인 과학 잡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특허 분쟁 소송 중이었어요. 2008년도 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미국이 굉장히 난리가 났던 그 순간에도 골드만삭스, 아까 말했던 투자하는 그 기업, 투자하는 그 은행에서 계속해서 메안텍에 투자하는 것을 빼지 않고 유지했다라는 보고서가 실제로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몰랐을 뿐이지 세계의 유명한 기업들, 기관들, 국가는 이 메안텍이 가지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메안텍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투자를 받고 또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윤을 돌려주는 그런 주식 회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기업으로서 3분의 2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이윤을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우리는 N5M을 지향합니다. 소비자 500만 명과 또 기아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500만 명을 연결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해서 그 아이들의 삶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기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매달 도울 수 있는 선한 기업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N5M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결단을 했는데요. 저는 과거에 이제 엄마 따라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때 메나페스트 미국의 그 컨벤션에 그냥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너무 감동을 받게 됩니다. 회사의 진정성, 그리고 회사가 이 N5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업의 가치와 임원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선한 기업이라면 내가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마음을 들게 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게 메안텍의 주가표거든요. 그 10대 신기술을 발표하고 리뷰를 하고 막 특허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다가 특허 분쟁 소송이 2007년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5년 이상의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막 매출이 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아이들을 돕는 N5M의 정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회사는 단순히 뭐 이렇게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남는 제품들을 그냥 처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보내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정말 이런 선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기업이다라는 인상을 제대로 받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도 함께 결단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돌아와야지 내가 이 일로서 진짜 내가 내 생계를 유지하고 또 나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보상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인 소비자에게 이윤을 환원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비가 이제 소득이 되는 그런 기회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메안텍의 보상 플랜은 이렇게 7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특징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초기 사업자에게 빠르고 극대화된 보너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쉽고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너스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가 제대로 제품을 경험해보고 제대로 주변 사람에게, 가족에게 알리기만 해도 나에게 페이백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가실 수가 있고, 또 판매가 아닌 리더십, 팀워크에 대한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이 비즈니스는 판매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판매하는 일이 아닌 팀을 찾는 일이고 사업가로서 나와 함께 할 팀을 만들어가는 일이고, 그래서 이 리더십, 팀워크에 대한 보너스가 훨씬 더 크게 분포해 있고요. 또 모든 직급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거나, 직급이 올라갈수록 유자격, 내가 직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많이 써야 된다거나 그런 조건들이 전혀 없고요. 또 너무나도 놀랍게도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중에서도 거의 없는 후원 계열로 매칭 보너스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누군가에게 소개하거나 내가 직접 누군가에게 비즈니스를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 팀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을 돕기만 했을 때 내가 그 리더십에 대한 보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앞서 말했듯이 저희는 글로벌 웰니스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까지도 공유하는 보너스가 존재합니다. 또 일시불로 직급을
직급이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일시불로 주는 보너스뿐 아니라 여행과 또 이제 다 같이 모인 메나페스트라는 자리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도 함께 있는 것이 메나텍의 보상 플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그것이 돈이 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 공정위 자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 이 직접 판매 업계에 있는 기업들을 순위를 매겨놨고 실제로 어떻게 소득을 분포해서 줬는지에 대한 표인데요. 여기 수많은 기업들이 대다수가 굉장히 작은 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95%의 사람들을 벗어나서 5%로 가고 싶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는데 여전히 95%에 종사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50만 원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든 진짜 이 대다수의 이 분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메나텍은 이렇게 처음 시작한 분들도 50만 원도 안 받는 분들은 50%도 되지 않고 중간 허리층, 내가 일을 했을 때 진짜 이것이 나에게 일로서 의미가 있는 그런 소득이 되는 이 중간 허리층에 굉장히 높은 분포로 이제 보너스를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기 가장 높은 1억 원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0.1%가 엄청나게 많은 소득을 받아가는데 저희 메나텍 같은 경우는 리더들이 조금 덜 받더라도 밑에 있는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이제 막 비즈니스에 대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주는 것이 이 표 하나로 증명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벌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하고 함께 누리는 성공을 같이 이루고 있는 기업이 메나텍이고 그 보상 플랜이 이렇게 그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를 돕고 함께하는 지원 그룹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내가 혼자 한다면은 어렵고 혼자 한다라면은 이걸 저걸 다 어떻게 하지? 막 막막할 텐데 지원 그룹이 여러분들을 돕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요. 지원 그룹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2080이라고 해서 20대든 80대든 어떤 누구나 스펙과 상관없이 또 삶의 경험치와 상관없이 시스템에 제대로 접속해서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은 누구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원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시면은 누구나 그 끝지점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업계 최초로 문화 콘텐츠를 주도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렇게 TLP라는 스마트한 비즈니스 콘텐츠를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보상도 잘 받고 뭐 비즈니스도 잘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모든 과정까지도 쉽게 도와주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산? 이거 에베레스트 산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 에베레스트 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등반을 하잖아요. 1952년을 시작으로 매년 2~3명 정도가 등반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많이 실패를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느 날 1988년에 그 해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1년 만에 25배 등반 성공률이 달성한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나요? 더 좋은 장비? 아니면 뭐 산이 좀 녹아서 좀 쉬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88년에 누군가가 베이스 캠프 위치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해요. 누가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베이스 캠프 위치가 해발 8,000m의 에베레스트를 오를 때 원래는 3,000m 지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5,000m 지점으로 누군가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앞으로 5,000m만 더 가면 정상이야 에서 앞으로 3,000m만 더 가면 내가 간 것보다 조금만 더 가면은 정상이야 라는 이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성공률이 25배 이상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왜 3,000m였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게 아니고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3,000m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올랐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되게 저희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제가 배짱이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95%의 주변의 내 친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들,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었던 나의 생각들을 깨고 내가 남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내 기준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삶도 좀 바꿔보고 노력도 성장도 모든 기준들을 한번 바꾸어 봤을 때 그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크게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나텍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준이 바뀌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놀라운 부를 구축하고 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가 되는 것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natech.